언젠가 유럽에서는 그 축구가 완전히 죽을 건데 이 지역에다가 34년 월드컵이 끝나면 망가질 수도 있다. 게임해 게임 많이 하고 정치에 생각하지 마. 아니 호날두 이분이 매일 농협에 출근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1등 당첨되셨네요. 짬뽕을 하면 무조건 조회수 잘 나온다. 안녕하세요. 돈이 굴러가는 스포츠 이야기 머니그라운드 오늘도 함께합니다. 오늘 돈 이야기 두 분과 함께 할 겁니다. 자기소개 먼저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첼지안입니다. 첼지 또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알파고입니다. 제가 항상 당했던 것을 남한테 가해도 될까요? 뭘까? 빅토리아 원래 이름이세요? 아, 저 이름이요? 네. 천주교 세례명 본명입니다. 아 예. 원래 특이하죠. 이름이 따로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절수처럼. 아니요, 이게 제 원래 이름이죠.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제 부모님이 지어주신 민증에다가 뭘 나와요? 김빅토리아노. 오케이.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저 민증도 알파고 나와 있어요. 알파고 나와요? 예, 민증? 예. 저희 끝나고 민증 같이 사전화 찍을까요? 예. 민증이라고 사진 찍읍시다. 글자 수 똑같네요. 저희. 제가 항상 당했거든요. 알파고 본명 있냐고. 아. 저도 남한테 하고 싶었어요. 본명 아니에요? 저 제주고신 줄 알았는데. 아, 저 본명 알파고입니다. 알파고 신하 씨. 알파고라는 이름이 원래 좀 있어요, 그쪽 집. 저는 개명. 개명하신 거예요? 원래 성씨가 따로 있었는데 정부가 강제로 우리 성씨를 아. 알파고로 바꿨어요. 자, 오늘 이야기해볼 건요, 오일머니. 진짜 오일머니 때문에 스포츠판이 진짜 완전 판도가 변하고 있다. 네, 왜냐하면 오일머니는 미끄러우니까. 미끄러우니까. 죄송합니다. 카타르는 가스머니. 가스머니, 네. 가스머니 뭐 오일머니. 냄새가 나더라고 거기는. 중동에서 흐르는 그 돈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 전반적으로 스포츠 산업에 깊게 종사하시는 입장에서 이 오일머니에 대해서 어떤 생각 좀 갖고 계세요? 오일머니가 그냥 축구 팬의 입장에서는 네. 망해가는 팀을 돈으로 구해내기도 하고. 그렇지, 맞아. 팬의 입장에서는 좀 팬들은 단순하잖아요. 네, 어디서 투자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정치 이해관계나 뭐 여러 가지 다 따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조금 이제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일반 팬들 입장에서는 뭐 좋은 선수 영입해서 자기네 팀이 성적 더 좋아지고 더 부유해지고 좋은 선수들 그러면은 데려오고. 예, 환영하는 팬들이 더 많긴 한 것 같아요. 프리미어리그나 아니면 파리 상제르맹 뭐 이런 팀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따가 아마 물어보실 것 같은데 최근에 와서 이제 오일머니가 축구에 들어가면서 이미지 세탁을 한 거 아니냐라는 말들도 나오잖아요. 네. 저는 이걸 진짜로 펀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그 친구들 대다수가 화가 나요. 이 서양 놈들이 왜 이렇게 질투를 하냐. 돈만 있고 투자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데 예전부터 우리는 이제 인권, 노동권이랑 관련되는 의혹 제기들을 받고 있었는데 이미지 세탁을 했었다면 오일머니로 그때 하지 왜 지금을 하냐. 이걸 무슨 워싱이에요. 워싱 하려면 진작 했겠지. 사우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서양에서 그런 기사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억울함하고 화가 나면 동시에 나와요. 논리적으로 뒷받침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워싱할 거면 워싱했지. 예. 그래서 이제 와서 뭐하러 하겠냐 이런 거군요. 이렇게 오일머니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연봉도 좀 높아졌고 이적료도 높아졌고 축구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영향을 많이 미쳤죠. 많이 미쳤죠. 네. 그리고 사우디 리그가 존재함으로써 그래서 저희 팀 얘긴데 첼시는 정리가 무지 잘 됐습니다. 정리가 잘 됐어요. 정리. 사우디에서 사준 선수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살짝 애매한데. 네, 큰 금액의 사준 선수들이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올 시즌 같은 경우는 리버풀은 다윈 누네즈 같은 선수들이 사우디 리그로 갔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정리가 되는 승기능도 있고.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팀에서 정말 주축 선수로 뛰어야 되는데 사우디의 돈 유혹을 못 이기고 넘어가고 뺏기는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은 유럽 전체 리그로 보면은 자원 유출이잖아요. 뭐 캉테 이런 선수도 한참 그렇죠. 뛰었죠. 좋은 자원 유출. 네. 조금 더 뛸 수 있는데 유럽 리그에서 활약을 할 수 있고. 근데 손흥민 선수도 이적할 때 막 사우디 가냐마냐 이런 얘기도 있기는 있었잖아요. 사우디가 제가 느끼기에 이제 그 전에 물론 우리나라에서 사우디 갔던 선수들도 있잖아요. 네. 뭐 유명한 선수들 이영표, 이천수 같은 선수들도 있지만 사실 호날두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호날두가 사우디로 이적한다. 그거 딱 들으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냥 뭐 야 돈 벌러 가는구나. 돈 벌러 가는구나. 네. 네, 다른 이유가 뭐 사막을 좋아한다. 나 사막 좋아할 수도 있죠. 나는 사막이 취향이야 뭐 이런 사람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사막이 진짜 너무 좋아. 태어나서 사막에서 살고 싶어. 뭐 이런 분들. 아니 혹시 예. 6월 10월에 사우디나 아니면 아랍에미리트 가보셨어요? 아니, 어때요? 야외 찜질방이에요. 거기. 몇 도 돼요, 막? 근데 방에서 나오시는 순간부터 30도 세세요. 여기 다 복보예요. 더운 날 뛰면은 하프타임 때
신발에 물이 이렇게 찬대요. 네. 돈 아니라면 갈군 건 아닌 것 같아요. 돈 많이 주니까. 그때 어느 정도 규모였죠? 초창기에 이 종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가장 최근에 제가 사우디 리그 주급 순위 본 거 있거든요. 예. 호날두가 독보적이에요. 주급이에요. 주급이 350만 파운드예요. 그럼 매일 그러니까- 몇 억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환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60억 이상은 버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매일 우리 세금 떼면은 로또가 한 10억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로또 1등 하면. 호날두 이분이 매일 농협에 출근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1등 당첨되셨네요. 365일 내내. 자, 지금 기준으로 봤는데 67억 되네요. 그렇죠. 67억이니까 하루에 와, 10, 하루에 거의 10억 10억.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카메라 감독님이 지금 입이 이렇게 벌어지시는 중동에서 이런 속담이 있어요. 부자의 재산이 거지의 입을 피곤하게 만든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야, 진짜 꿈 같은 상황 아닙니까? 매일 로또 1등이에요. 매일. 아, 그거 어떻게 쓰지? 네. 그거를? 봐봐, 또 근데- 입이 피곤하다. 아, 또 나도 모르겠다. 아, 피곤하게 해버렸네. 그런데 뭐 그러니까 자기 선수 연봉만 그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외에도 뭐 스폰서십도 있을 거고 뭐 CF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근데 호날두만 사실은 독보적으로 이렇게 받아요. 그 밑에 뭐 마레즈나 벤제마, 사디오 마네 뭐 이런 순위로 이제 상태. 주급이 형성되는데 그 선수들은 이제 주급이 60만 파운드대로 떨어져요. 호날두만 독보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 프로페셔널 리그에서는 이 호날두 선수를 일종의 전 세계 사우디 리그 홍보대사 합격으로 돈을 주는 거예요. 미국의 메시 같은 개념이 생각되겠네요. 그러니까 맨날 립 서비스 하잖아요. 사우디 리그. 사우디 리그. 아니 사우디는 이 호날두 때문에 국내법도 바꿨어요. 법을 바꿨어요? 예. 예, 바꿨던 것보다는 이 현행 법에다가 눈을 감으라고 했어요. 무슨 문제냐면 사우디 법은요 결혼 증명증이 없으면 같은 방을 쓸 수가 없어요. 자, 호날두는 자기 마누라랑 결혼한 상황 아니잖아요, 아직. 아이만 있죠. 동거 상황이잖아요. 근데 눈을 감아주는 거였어? 예, 호날두니까? 예. 우리나라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방금 쓸데없는 그런 거 얘기다. 누가 그래요? 잘 감아주나 봐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인도 모든 호텔들 문 닫아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사우디를 어쨌든 호날두 선수가 필두로 정말 많은 선수들이 사우디를 향했잖아요. 사우디 이제 전략 그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호날두 같은 진짜 스타 선수를 박아놓고 호날두는 보통 뛰면 유럽에 있는 스타 팀에서 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호날두랑 같은 팀 아니면 같은 리그에서 뛰는 건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하나의 이렇게 그 텐트를 칠 때 기둥을 하나 박아버리잖아요. 그 중동식 텐트. 네. 이제 그런 거 하나 박아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축구 선수들이 내가 스타 될 수 있는 계기다. 같은 팀에서 뛰거나 아니면 리그에서 몇 번이나 마주치면 그런 전략으로 자기 리그를 이렇게 활성화하려고요. 사우디 리그는 또 세금도 소득세가 거의 없어요. 유럽 리그는 소득세가 엄청 세요. 그래가지고 연봉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소득세 내버리거든요. 사우디는 그것도 없으니까 호날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손흥민 선수는 확실히 돈과 본인이 뛸 수 있는 것과 그 절충점에서 미국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뭐 다른 여러 가지를 생각했겠죠. 월드컵이나 뭐 네, 월드컵도 있고 뭐 사우디 리그에서 뛰는 것보다는 지금 MLS에서 더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사실 손흥민 선수가 예를 들어서 사우디에 갔으면 우리도 사우디 어떤 팀에 대한 팬이 사실 많아졌을 수도 있다는 네. 생각도 들거든요. 그럼 저는 근본적으로 그냥 궁금한 건 왜 이렇게 오일머니가 결국엔 축구로 향했을까거든요. 이거는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요? 예전에- 수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쪽 동네가 식민지였잖아요. 사우디는 식민지 아니었지만 나머지 이 좀 해안가 이제 그때 이제 영국이 수도처럼 사용했던 데가 바흐레인이었어요. 바레인. 그래서 제일 개선된 나라도 바흐레인이에요. 비교적으로 보시면 왜냐면 영국의 이제 그 식민지 정독 같은 거는 그렇죠. 거기 있었기 건축 때문에. 같은 것들 등등등 인프라를 많이 깔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영국이 거기를 떠날 때는 물론 이제 석유가 있는 채로 떠났는데 다들 알아요. 언젠가 이 석유가 끝날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바흐레인이 이제 영국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금융을 선택했어요. 더군다나 그때는 이제 아시다시피 레바논에서 내전이 터져가지고 그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그래서 그 그 역할이. 레바논에 있는 은행들이 바흐레인에 왔는데 바흐레인에서 갑자기 금융위품이 일어나가지고 바흐레인에 있는 금융으로부터 벌었던 돈이 석유로부터 벌었던 돈을 넘어가니까 그때 처음으로 중동에서는 뭐야
석유 없어도 야, 우리가 네.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미지가 생겼어요. 자, 여기서 제일 좀 약간 절박한 나라가 어디냐면 사실 나라라고 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 두바이예요. 두바이. 왜냐면 두바이가 석유 나왔을 때 이미 영국이 얘기했어요. 이거는 80년대 말쯤 길면 90년대 초에 끝났다. 고갈될 거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두바이는 언젠가 이 석유가 고갈될 거라는 그 두려움을 제일 먼저 겪었던 나라가 두바이였어요. 그래서 두바이의 지금 현직 왕의 아버지가 야 그러면 난 지금 총알 두 발밖에는 없어요. 나 이걸 진짜 잘 쏴야 돼. 그래서 뭘 했냐면 항구 만들었어요. 항구 만들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중동에 없는 제일 높은 건물을 만들었어요. 한 39층. 그래서 얘기했어요. 중동에 있는 대기업들 니네들이 여기 오면 나는 세금 안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혜택들 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중동에 있는 무역의 허브가 두바이 쪽으로 오기가 시작했어요. 이제 차남이 그걸 본 거예요. 지금 이제 국왕이 됐는데 뭐야? 모든 외국 기업들 우리나라에 오니까 이 외국 기업들 안에 있는 이 외국인들의 부모님들 아니면 자식들 아니면 가족들이 놀아야 됐는데 어디서 놀아요? 외국인들이 만들었던 호텔에서 놀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외국인이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네, 해야 되는 거 네. 아니야? 그래서 얘기를 해요. 야, 우리 호텔 사업하는 거 어떨까요? 야, 무슨 호텔이야? 외국 아가씨들이 비키니 입고 돌아다니고 그걸로 우리는 돈을 벗는다고? 이거는 잡놈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왕실이야. 그래서 이분이 그래 알겠으면 그러면 나 왕실 안 할 테니까 제가 이걸 하겠다. 그래서 왕자 시절 때 그분이 호텔 사업에다가 끼어 들어가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외국인들의 그 호텔들을 인수해가지고 그걸 더 멋지게 지우고 그리고 아니야 우리는 홍보 파격적으로 들어가야 돼 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무르잘 아랍 있잖아요. 이렇게 배처럼 생기는 네. 칠성 호텔 그걸 가봤어요. 만들었어요. 그걸 만드니까 갑자기 중동에 있는 중동 부자들 그리고 중동에 박연돼 있는 외국인 이제 기업가들 여기서 그러면 휴가를 해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해가지고 두바이가 갑자기 중동의 관광의 중심이 됐어요. 그리고 두바이 마하레인보다 훨씬 이 석유 톤으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지금 두바이의 석유로 벌었던 돈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지금요? 지금 지금은 석유 거의 없지 않아요? 두바이 왕. 와서 좀 수입이? 약간 만들고 다시 팔아요. 2.5%. 그러니까 2.5%밖에 안 돼. 네. 저도 그렇게 두바이 저도 2번 가고 아부다비도 가고 했었는데 두바이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바이가 그걸 해냈기 때문에 2000년대 초기에 2000년대 초기에는 두바이가 이제 관광으로 돈을 번다. 그걸 보는 또 다른 나라가 즉슨 카타르가 관광 이제 날라갔어요. 우리가 관광하려고 하면 안 돼. 이거는 격차가 생겼어. 두바이가 이미 이겼어. 네. 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우리는 또 다른 거 해야 돼. 그때 이제 생각난 거 뭐냐면 스포츠예요. 그래서 그때 카타르 왕가는 자기 사이가 좋은 또 다른 부족을 얘기해가지고 AFC에다가 박아 넣었어요. 그 네. 사람이 부회장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중심으로 축구 그리고 스포츠를 카타르에다가 끌어당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오케이 아랍 젊은이들이 축구를 좋아하는데 근데 막상 어떤 국제적인 대회를 중동에서 하려고 하면 인프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막이에요. 그렇지. 잘 데도 없고. 네. 그래서 카타르 보기에는 야 이거 제일 먼저 내가 깔아주면 그러면 중동에서 관련된 무슨 행사가 있으면 사람들 나를 찾아올 거다. 그 이후로부터 본격적으로 축구에다가 돈을 박았는데 돈을 엄청 벌어요. 저도 이 방송 때문에 좀 약간 확인해봤는데 물론 지금 사우디 얘기로 넘어가긴 하지만 사우디가 그 F1 하잖아요. F1 할 때 몇백억을 주고 그걸 주최를 하거든요. 자기 나라에서. 근데 그걸로 몇천억을 돈을 벌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 왜 안 왔냐 모르겠어요. 우리도 있어. 있어요. 얼마 전에 F1 얘기를 했었어요. 네. 아이 여기서. 하여튼 그래서 카타르가 축구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스포츠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보여줬고 특히 외교적으로도 카드 됐다는 거를 또 보여줬어요. 무슨 외교적인 카드냐면 예전에 카타르하고 사우디가 사이가 안 좋았어요. 한 10년 전쯤에. 그때 사우디는 모든 카타르 다 금지야. 방송국 다 금지야. 알자지라 보면 안 된다. 유일하게 카타르 방송국 하나를 차단을 못했어요. 그건 BN 스포츠라는 채널인데 왜냐하면 카타르한테 지금 모든 유럽 축구의 성출권이 카타르한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차단을 하면 국민들 분위기도 안 좋아지거든요. 아니, 국민들이 축구를 보고 싶대. 왜 못 봐? 우리 왕이 그걸 차단했어. 뉴캐슬을 사우디 자본이 인수한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어요. 왜 그러냐면 영국 정부에서 당시에
중동 프리미어리그 판권이 빈 스포츠 지금 말씀하신 거기가 카타르 방송사거든요. 빈 스포츠가 중동 판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우디 내에서 불법 스트리밍으로 다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우디에서 방치한다. 냅두군다. 그때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빈 스포츠. 자, 예. 이 카타르는 이 성과를 사실은 언제 보여주냐면 우리는 2022년 월드컵 월드컵 때 때. 근데 사실은 그때는 이제 우리 일반 대중들의 눈에 보였던 시기는 그건데 카타르의 성과는 2010년 저기였어요. 왜냐하면 월드컵 주최하기로 된 거는 2010년 저기에 그쵸, 미리 해야 발표났잖아요. 그때는 사우디도 뭐야 아랍에미리트 이런 식으로 석유로부터 해방했고 카타르도 지금 스포츠로 해방이 됐는데 그럼 우리가 뭐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우디에서는 왕들이 다 나이가 80대 넘어요. 왕이 죽으면 다음 왕도 80대예요. 왜냐하면 왕이 죽을 때 자기 자식한테 간 거 아니고 동생한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대 왕이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린 빈살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 아버지는 저대 왕의 아들이에요. 예, 아직도 2대예요, 2대. 예. 그래서 왕이 죽으면 다 나이가 많은 또 다른 왕이 와요. 그런 좀 약간 노인 왕이 그런 거를 주도할 수가 없잖아요.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것도 얘기를 안 하는데 카타르에서도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때 왕이 나 모르겠다고 하다가 아들이 아빠한테 부드러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2013년에. 부드러운 쿠데타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모하메드 빈 살만이. 아니 카타르에 수리언어 나와서 카타르에서 같은 거죠, 지금. 네. 부드러운 알사니 국왕. 아니, 알사니 국왕제 탐임이 예. 아빠 축구 하려고 했는데 당신 좀 약간 늙잖아요. 해가지고 아빠를 좀 약간 배비시켰어요. 그게 알사니. 예, 2013년인가 12년인가 그 43년생이에요 그분이. 맞아요. 젊어요. 네, 되게 젊어요. 젊고 키는 한 190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엄청 크고. 네, 그분은 알사니 국왕인데 카타르에. 그때 좀 말 실수하셔가지고 막 한국에서 그게 중동 토크들이 있어요. 빈틈이 있으면 중동처럼 무자비하게 댓글이 쏟아집니다. 나는 수도 있지. 아니 막 국왕들 얘기하다가 나도 모르게 빈살만 그때 우리 알사니를 지난 하여튼 방송에 그분도 나갔는데 사실은 이 축구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왕자로서 아빠한테는 자리를 베끼라고 해가지고 왕자가 왕이 됐는데 사우디에서도 눈앞에서 이런 일들이 있고 왕실 안에 있는 젊은이들이 위에 있는 이제 작은 아버지나 큰 아버지나 아니면 이제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어르신의 나이가 다 80대예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왕이 죽었고 왕 대신 이제 동생이 올라갔는데 동생의 아들 모함메드 빈 셀만 아빠 미안하지만 당신이 왕이어도 나를 왕세자 자리에 올려야 돼 해가지고 원래 왕세자가 따로 있었는데 그 사람을 왕세자 자리로부터 쿠데타를 일으키고 부드러운 쿠데타입니까 그래서? 그건 좀 살짝 까다로웠어요. 그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근데- 거의 100명 넘게 왕자를 호텔에다가 가다 놓고 이야. 니네들 여기에다가 사인 안 하면 못 나간다. 그거는 지금 사우디 사람들이 알사니 국왕이 이 방송 혹시 번역해서 보면은 뭐라 그러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알산이 보면 기분 좋아요. 그래요, 우리는 부드럽게 했지. 알사니는 기분 좋죠. 네. 원래 진짜 날카로운 쿠데타인데 우리 그리고 사우디 파는 기분은 좋아요. 그래, 나 좀 약간 터프한 거야. 결과적으로 성공을 위해서 한 거다. 네. 그래서 그분이 그때 2015년, 16년 그 자리에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어요. 모하메드 빈 살만.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 2마리 토끼도 잡겠다. 관광 플러스 축구. 그래서 뉴캐슬도 산 거고. 그래서 이제 그 FIFA에도 발을 담기려고 한 거고, 엑스포도 발을 담기려고 한 맞아요. 거고. 그래서 이슬람 이전에 있었던 유적지들도 다 발전시키려고 한 거예요. 지금 사우디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가는 데가 어디냐면 알울라예요. 알울라이라는 한 2000년생 유적지가 있는데 너무 멋있어요. 진짜 너무 멋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피라미드를 봤고 다음에 이제 페트로도 봤는데 그 다음에 나라를 놀래게 만들 만한 유적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알룰라에 가니까 놀랬어요. 와 진짜요? 와, 너무 예뻐요. 근데 예전에는 누구도 안 가고 그냥 거기 냅둬 있었어요. 근데 사우디는 알룰랄? 알울라. 알울라? 예. 어.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엄청 그 알룰라를 보려고 여기에 가고 있어요. 그것도 어쨌든 스포츠로 인해서 이쪽이 좀 각광을 받으면서 또 역시나 사랑을 스포츠하고 역사 관광 두 마리로 가자.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축구 선수들도 유입하고 그리고 축구 사업을 더 크게 하려고 하고 결론적으로는 돈이에요. 돈이죠. 결국엔 돈이죠. 네. 오일머니. 카타르 월드컵도 직접 그때 가보셨었잖아요. 카타르 월드컵 현지에서 느꼈던 현지에서 그 오일머니의 위력 이런 게 좀 있었어요? 루사이라고 결승전 있었던 경기.
그 그냥 메인 경기장이잖아요. 메인 경기장이에요. 그 저도 아르헨티나 경기 많이 했는데 거기가 조금 멀고요. 나머지는 다 가까워요. 근데 시설들을 많이 엄청나게 잘 지어놨어요. 뭐 에어컨이 그러면서 있는 경기장이 이 대회를 위해서 이렇게 인프라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와 확실히 좀 속된 표현이지만 야 돈지랄 끝내준다 뭐 이런 느낌은 분명히 받았는데 스포츠 산업 쪽에 특히 축구 쪽에는 상당히 진심이구나 이 산업을 키우는 데 있어서 진심이다 이런 느낌은 확실히 받았죠. 네, 카타르 같은 경우는 모하메드 빈 살만은 그 얘기예요. 우리는 카타르랑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카타르하고 아랍에미레이트랑 긍정적인 경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경쟁해야지 이 축구는 골프 지역에서 발전이 될 거고 지금 유럽의 인구는 매년 늙어지고 있는데 축구는 젊은이들을 위한 젊은이들이 끌어갈 수 있는 종목인데 언젠가 유럽에서는 그 축구가 완전히 죽을 건데 우리는 이것을 이 지역에다가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우리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사이에 있는 이 축구 경쟁은 사실은 너무나 긍정적이고 일종의 우리 지역에서 문화적인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어차피 죽을 거라고 얘기해요. 네. 현지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축구는 아니 왜냐면 젊은이들 뛰어야 되는데 유럽에서는 매년 그러니까 상대적 고령화가 심하잖아 유럽은. 유럽의 고령화가 심해서 축구 리그는 죽을 거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축구 패권을 아예 그냥 중동으로 가지고 오겠다. 이게 사우디 혼자서 할 게 아니니까 중동 우리 다 같이 긍정적으로 해서 갖고 오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네. 큰 구상이거든요. 네. 현실 가능성 있겠습니까? 글쎄 물론 이제 약간 다른 시각이긴 한데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저희 뭐 다양한 얘기하는 게 예, 좋죠. 축구 리그라는 거는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역사가 밑에서부터 자생적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쵸. 그 리그의 텃밭이 완전히 탄탄하게 키워진 상황이고 팬들의 문화나 어떤 그런 축구 문화 자체가 자생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거는 국가가 어떤 국채 사업으로 무슨 뭐 국부 펀드가 돈으로 투자해가지고 외국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사실 축구 리그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우디의 이 프로 리그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2034년은 월드컵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아마 투자를 계속 하긴 할 거예요. 스타들을 어느 정도는 계속 명맥 유지를 하면서 가긴 갈 겁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를 하는 그런 문화 없이는 이 리그는 34년 월드컵이 끝나면 망가질 수도 있다. 경기장이 엄청 초고층에 있다. 뭐 그런 네. 뉴스들도 있던데 이거 맞는 거예요? 그거는 사우디에서 그 축구랑 관련된 리야드 풋볼인가 제다 풋볼인가 하여튼 누구 관리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자꾸 사우디를 좀 홍보하는 채널인데 거기서 처음에 사진이 나왔어요.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몇 년 전 이미 나와서 유럽 언론에 그 사진이 더 라인이라는 도시에 한 빌딩에 거기 위에 축구장이 있는 그 조감도 사진이 그러니까요. 이미 한 3년 전 영국 언론이나 서방 언론으로 나갔었어요. 이게 되나? 진짠가 싶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네. 사람들이 이제 물어봤는데 답이 없어요. 그리고 팩트 체크는 아직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현지 언론들이 이거는 그냥 가짜 뉴스야 하고 마무리하고 끝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영국 언론이랑 그 사우디 국펀드 관계자랑 인터뷰가 있어요. 최근에 사업은 사실은 우리가 100마일 시속 100마일 속도로 너무 달려가서 적자가 지금 너무 컸다.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 같다가 팩트다. 그러면 직접 이제 당사자들의 또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그럼 국부 펀드는 뭐 어디에서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돈은 석유로 번 돈 가지고 국부 펀드에다가 모하메드 빈 살만이 거의 실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또 투자를 하는데 그럼 어디다 투자를 하냐? 미국 쪽으로 치면은 뭐 빅테크. 우리 과거에 팡이라 그랬죠. FAANG. 그래서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애니 이제 넷플릭스. 애니는 엔비디아 아니에요? 이젠 엔비디아. 아니 엔비디아 아니에요. 넷플릭스. 그랬지. 이젠 이게 세대 차이. 그래갖고 저는 미국 주식 예전부터 했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국부 펀드 전에 이미 그 국영 석유 기업 있잖아요. 아람코라고. 네. 거기가 뭐 한때 그 시총 1위 하던 큰 돈 많은 데거든요. 거기는 이미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데 이미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e스포츠도 요즘에 젊은 층이 사우디가 많다 보니까 이 사우디 왕가 국부 펀드가 메이저 게임 회사들을 전부 사들이고 있어요. 최근엔 EA를 아예 인수를 해버렸고 EA 아시죠? EA 스포츠. 거기 게임 많잖아요. 예. 그리고 닌텐도, 블리자드 이런 이제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들. 일석다조예요. 일석다조. 왜냐하면 네. 사우디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MZ 세대들 여기저기 반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네팔,
인도네시아 언론은 안 나왔지만 파키스탄도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사우디도 지금 보세요. 정치 제도로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제일 원시적인 정치 제도예요. 국회 없어요. 국회 없는 나라 보셨어요? 왕이 네. 국회 없어요. 아니 왕이 있다는 거 아니고 국회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어떤 법안이 이 나라에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조그마한 군의 군수도 왕이 임명하는 거였어요. 하여튼 그래서 마벳 빈 살만 보기에는 나는 진짜 이 나라를 이제 문명 국가로 만들 생각이 있어. 근데 이거 너무 빠르게 하면 문제가 많을 거니까 천천히 해야 되고 그때까지 젊은이들은 내 동제 밑에 있어야 되고 나의 지지층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 뭐예요? 엔터테인먼트예요. 아이들이 가서 그래 축구 선수 해. 야 가서 노래를 불러. 게임해 게임. 게임 많이 해. 맞아요. 게임 많이 하고 정치에 대해 생각하지 마. 그래서 최근에 거기가 e스포츠 월드컵을 열었잖아요. 맞아요. 상금 규모도 셌어요. 1,000억 가까이 상금. 그 정도로 상금 규모 해가지고 e스포츠 월드컵을 했는데 지금 알파고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부분은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부 펀드에서 하고 있는 제일 큰 사업은 사실 네옴시티 사업이잖아요. 예, 네, 진짜. 170km인데 2km로 줄였어요. 2.4km로 그렇게 많이 줄였는데 근데 이제 그 사업이 지금 알파고님 얘기한 대로 막상 사업을 하려고 봤더니 본인들이 계산했던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계획했던 방향하고는 조금 달라졌죠. 저는 이제 그 사우디가 이런 것들 다 해낼까라는 말들이 항상 한국 언론에 많이 나오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다들 좀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당연히 사우디의 그 프로젝트의 내용의 100%가 다 실현 안 될 거라는 걸 저도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 두바이를 성공하지 못했다는 걸로 보고 있나요? 아니면 성공했다는 걸로 보고 있나요? 성공한 걸로 성공했다고 보고. 보죠. 밤주메이로도 두바이. 발표했고 다음 부르츠 칼리파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 800 몇 미터예요. 세계에서 지금 1위거든요. 사실은 그 프로젝트들의 대다수가 실패됐어요. 우리가 성공한 것만 기억해요. 되게 철학적인 얘기인데요, 이것도. 네. 예를 들면 두바이의 프로젝트들 중에 하나는 제일 우리랑 관련 있는 거 뭐냐면 눈 프로젝트가 있거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관람차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걸 이제 우리 현대가 만들었어요. 근데 또 중간에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멈췄다가 작동됐다가 지금 거의 작동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눈 오는 아인. 아이 런던 아이 할 때 그 아이. 저기 해변에 있는 두바이 해변에 예. 그 런던에 같은 큰 비가이 얘기하는 거죠. 거의 작동 안 돼요. 작동 안 돼 지금? 예. 제일 점검 대표적인 사례가 그거예요.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아. 예. 그리고 밤주메이라와 함께 우리는 인공섬을 세계처럼 하겠다. 우리 지구 있잖아요. 이제 남미, 북미, 아시아, 아프리카. 그래서 밤주메이라 옆쪽에다가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거 실패한 것 같더라고. 그거 실패했어요. 실패했어. 근데 이런 거는 어. 몇 개 던지고 하나만 성공이 되면 나머지 실패에 그 돈을 거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우디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다 던져주고 여기서 몇 개만 170km 아니고 한 2km만 돼도 상상해보세요. 이렇게 얇은 도시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 그걸 다 체험하려고 거기 가겠죠. 그래서 사우디는 그런 입장이고 근데 이제 제일 핵심적인 건 오늘의 주제 이제 축구잖아요. 예. 그럼 진짜 사우디는 축구를 이제 골프 지역으로 끌어당길 수가 있을까? 돈을 벌고 있냐? 예. 돈을 벌고 있어 확실히. 그거는 의심차가 없어요. 스포츠를 사우디 제보기에는 투자했던 것들 중에서 유일하게 돈을 그나마 회수하는 거는 스포츠예요. 골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돈을 어느 정도 회수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일 큰 F1 C가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거는 제다에 있는 F1 비슷해요. 그리고 그걸로 돈을 진짜 지금 잘 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정적인 말 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한번 현지에 가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이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사우디 프로젝트를 보시면 외국인 노동자를 줄이겠다.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네. 돈이 많이 밖에 나간 거죠. 사람이 거기서 일하고 돈이 밖에 나가요. 그때 이제 한국에서 방송에 나오셨던 일부 분들이 그걸 어떻게 해요? 사우디 사람들 일 안 하잖아요. 외국인들만 일하잖아요. 어떻게 그걸 줄여? 근데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는 700만 명에서 500만 명을 줄였어요. 많이 줄었네요. 자, 어떻게 줄였어요? 그 200명을 누가 대처했어요? 젊은 자국 인구. 그동안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여자들. 여자들. 예. 마음에 든 사람은 지금 여자들 빨리 고용시켜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여자들도 밖에 나가고 싶었어요 그동안. 이 니즈가 맞았네요 지금. 예, 니지가 맞아요. 왜냐면 집에서 심심해요.
문화가 너무 보수적이니까 그렇죠. 여자가 밖에 나가는 거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근데 지금 스타벅스나 단킨다는 그쪽에 가시면 다 여자들이 있어요. 그 여자들 또 운전면허도 이제 생기. 예, 그것도 얼마 전에 얼마 전에 허용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우디는 사실은 그 이겨내야 되는 장애물 진짜 많아요. 지형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많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성과는 어느 정도 있어요 지금. 이제 전 사우디 관계자들이랑 얘기할 때 그리고 기자들이랑 얘기할 때 다들 그 얘기예요. 오로지 톤이에요. 우리는 이 스포츠를 여기에 가지고 오고 이걸로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눈에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로 톤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돈들이 좀 흘러갔으면 좋겠는 다른 스포츠나 뭐 다른 구단이나 뭐 이런 것들을 혹시 생각해 보신 거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은 저는 이제 사우디가 축구 클럽 한 팀에만 그렇게 외국인 선수들을 진짜 호날두 연봉 주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많은 투자를 하지 말고 다각화된 일종의 멀티 클럽처럼 세계적으로 K리그 구단이나 뭐 이런 곳에도 한번 투자를 하면서 관심을 이렇게 가져주라. 투자를 좀 해주면 이미지 제고에 있어서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또 강원이면 또 더더욱 좋겠네요. 그럼요. 알파고님 저는 오일머니가 축구에 들어간다고 해서 나쁠 게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나쁜 거는 없어 보이고 오히려 긍정적인 거는 이거인 것 같아요. 예전에 축구라고 하면 왠지 좀 백인의 스포츠였잖아요. 베컴하고 지네딘 지단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손흥민 선수라든가 피백인 살라 선수. 피백인 선수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좀 약간 그 축구에 대한 이미지가 국제화가 됐는데 이 오일머니 덕분에 제 보기에는 축구에 있는 이 구도가 변하지 않을까. 그러면 더 많이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 올머니가 어느 쪽으로 좀 더 쓰였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다른 구단이나 아니면 아예 다른 스포츠가 될 수도 저한테 있을 줬으면 거고. 좋겠어요. 네? 저한테 주시면 그 돈 어떻게 하실 제가 거야? 구단 찾아보겠습니다. 구단 찾아보실 거예요? 네, 대전 시티즌. 제가 대전 출신이에요. 대전 하나 시티즌. 네. 자, 오늘 저희 오일머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진짜 돈의 흐름뿐만 아니라 중동 안의 정세가 이런 게 속속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오일머니가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구나라는 걸 좀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오늘 어떠셨어요? 어떤 전반적인 중동의 어떤 그런 정서,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맞아요. 짬뽕을 하면 무조건 조회수 잘 나온다. 머니그라운드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